9월 말부터 시작된 대장동 수사가요. 검사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고 경찰에도 많은데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유동규한테 묻고 그 다음 김만배 불러다가 묻고 그리고 남욱 정영학이가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 정영학의 녹취록에 기반을 둔 수사가 거기에서 주장하는 대장동 3인방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주장을 다 합쳐보니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분이라 말하면 이재명이라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고 그런 말 없다, 농담이다 하고 이렇게 막 떠넘기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하면 아기가 막지 않거나 한 주장이 다른 쪽 주장하고 대립되고 각자가 각자 도생하겠다고 나는 모른다 상대방한테 떠넘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천하동인 1호 관련 실소유주 논란과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간에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랐고 또 녹취가 있어도 해석이 다르고 또 녹취가 거짓말이거나 착각을 했다거나 이렇게 한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만배 형님하고 뭉쳤던 이들이 돈을 놓고 싸우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남욱이 대장동 일대 업자들하고 같이 땅을 사들이고 김만배가 그때부터 법조 정치계에 줄대고 유동규가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봐주다가 같이 하던 남욱이가 구속되면서 김만배가 전면에 나서고 그러가 성남의 들이 우선 사업자 지정되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으로 모든 이익을 몰고 한데 모으고 그래서 배당만 4천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 시행에 4천 한 7, 800억의 수익을 얻었는데 2019년부터 수익금 갈등으로 분열했다. 이게 지금 전부 다예요. 서로 로비 안 했다. 책임 회피하고.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이런 보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돈을 이렇게 세게 대줬던 하나은행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금융 주주들이 전부 다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에다가 몰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을 포기하고 몰아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자의 대리인들에게 몰아준 게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참가적 우선주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참가적 우선주를 하기로 했다면 성남도공하고 금융사들이 배당만 3,757억을 가져가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282억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이렇게 알아서 낀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사람의 이야기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동안 들었으면 이제 뭔 소리가 더 나올 건지 빤하고 이 뺀질거리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개발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목줄 걸고 사는 난 사람이 아닌 것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어떤 말에도 진실성은 있을 수 없지요. 오직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캐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들에게 이런 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로 이재명을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놀았던 돈을 수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30여 명의 법조인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재명의 재판 거래옥이나 박영수가 왜 등장하고 그 얘기 박영수한테로 갔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곽상도의 돈 문제 다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조사를 해야지 나머지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김만배가 이재명과 어떤 관계였는가에 대한 수사가 김만배의 문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김만배가 왜 권순일을 재판을 앞두고
전후에 8번을 만났는가. 권순일이 심지어 대법관같이 지낸 사람이 고문한다면 문제가 될까봐 직원으로까지 해가지고 월급을 타갔는가. 자, 이 부분에 남욱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자들이야 김만배가 이 사람의 뜻이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떠악했다. 저분을 굳이 고문 취업이 안 돼서 직원으로 계약하면서까지라고 말을 하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며 왜 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다. 김만배가 나는 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혹이 생기고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권순일은 이재명에 대한 무죄를 주도하고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자문료를 1,500을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또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에 나왔었던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변호를 맡으면서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남욱까지도 내가 봐도 이상하긴 하다. 김만배와 친한 사람들이 왜 자문 고문으로 앉는지는 김만배만 안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권순일 부분을 김만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담당했다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고, 또 김만배가 권순일을 화천대유에 들어와서 자문료를 직원으로까지 등재시켜서 받게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실은 진실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김만배가 이재명을 아느냐는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여서 이재명의 재판에 김만배가 뛰고 또 그걸 도와준 대법관을 화천대유에 데려와서 직원으로 해서 월급을 받게 했느냐. 자, 이재명은 13일 어제 김만배를 아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어쨌든 외견상의 소유주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정관계 로비의 주역이고 특히 법조인들을 옆에 깔아놓는데도 이 주역입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가 지난달 중순에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후보가 나를 알지 왜 모르겠느냐라고 말했고, 이 후보와 단순 일면식이 있는 사이를 넘어선 관계라는 건지 아니란 건지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를 하던 2014년 7월에 이재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식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인정한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듣기로는 당시 이재명이 김만배와의 2014년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만배와 이재명은 여기에 이런 인터뷰 정도를 할 사이였으면 서로 좀 아는 사이였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알기는 알겠죠.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김만배가 이 인터뷰 이후에 이재명과 매우 관계가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게 나돌고 있어요. 이재명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과 간담회에 참석한 뒤 한 기자가 김만배를 아십니까 하니 옛날 옛적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말을 끊었다는 거예요. 기자 여럿이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어수선해지자 잠깐만요, 그만합시다라고 하며 자리를 떴다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김만배 관련 질문을 계속했지만 이재명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김만배 관련에 대해 성남시 시장하며 인터뷰를 1000번쯤 했는데 인터뷰 한 번 했다고 연관성이 있느냐. 실제로 이 지사가 김만배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성남시 쪽에서는요. 그런데 김만배는 지난달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재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면서, 근데 이 후보가 나를 알지 왜 모르겠어. 내가 이 동네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나도 그 사람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이 지사가 당신을 안다는 것이냐라고 다시 묻자 김만배는 기억할 수도 있지라며 그는 거듭 이재명과의 관계를 묻자 생면부지이지는 않다.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수원 경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이 나를 되게 많이 안다. 이 후보를 실제 만나는 것은 인터뷰 때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제가 요 근래에 김만배가 강원도를 갔고 제 추정에는 강원도에 경선이 있던 이재명 경선이 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식당에 가서 100만 원을 결제했고 그리고 그 식당에서 김만배가 혼자 간 게 아니라 강원도의 한 시장 후보, 그 사람이 이재명 지역 책임자라는 거예요. 식당 주인도 그 사람 밑에, 지역 책임자 밑에 또 지역의 지지자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그 식당 주인이 김만배만 아는 게 아니라 이한승도 안다. 이화영이 보좌관이고 화천대유 공동대표죠. 자, 이자도 더샵 판교 포레스트를 올해 9월에 분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한승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가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와 강원도 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재명 지역 책임자,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또 지역에서 이재명 지지자, 그리고 지역 그 지지자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5만 원 먹고 100만 원 결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식당 주인이 붕 떠서 여기에도 그 대장동보다 더 큰 건수가 있는데 그거 한 건 해야 되겠다. 한 건 하면 수십억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에 관해서 일부 녹취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이재명 지지자인 일개 식당 주인이 이한승도 봤고 김만배도 여러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김만배가 그 강원도에 간 타이밍이 이재명의 경선 타이밍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김만배가 이재명을 모른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에 시장에 출마하는 아마 현직 도의원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김만배하고 같이 지역에 지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그 도의원 시장 되는 사람도 이재명 편에 줄을 쓴 지역 책임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김만배가 이재명하고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일개 기자가 대장동 사건이 슬슬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무엇 때문에 강원도에 가가지고 그런 이재명 지지자들 만나가지고 지지자가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100만 원을 결제합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녹취록이 있으니까 김만배는 입장을 밝히라는 거야. 이재명을 모르고 인터뷰한 때 한 번 반 사이인데 이재명 지지자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만배요, 굉장히 시건방지게 합디다. 인터뷰할 때 보니까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 앞에 여기 서라고 그렇게 지시까지 하더만요. 이재명이가 후보가 되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김만배, 내가 묻는데 답해봐라. 김만배, 예? 니보다 나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묻는데 답을 해보길 바래.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야. 네가 이 제명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 녹취들은 뭐냐? 어떻게 그 식당 주인이 이한승이도 여러 번 봤고 김만배도 여러 번 본 것처럼 말을 하나? 식당 주인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녹취록의 내용에 보면 김만배가 100만 원 결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누가 시골의 식당에 가가지고 100만 원을 결제? 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김만배는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 파고 들어야죠. 검찰 수사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